학생의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메타 교육. 계시죠? 지금 메타의학대 질문방에 너무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들 지금 체크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거기 보면은 선택 과목에 대한 질문도 많아요. 선택 과목 상담도 많이 받으시죠? 자, 그렇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목을 선택할 때 앞에서 계속 저희들이 학업 역량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내신을 잘 받는 과목 위주로 선택하고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조재현 소장님?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학생에 네. 따라서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있고 도전 의식이 있다라면 사실은 점수를 잘 받기보다는 좀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면에 일단 조금의 실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면 사실은 내신을 좀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대라는 측면이나 또는 공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예를 들어서 공대 계열이라면 반드시 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대 계열에서도 화학이나 생명은 거의 필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럴 때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우리가 단순히 과목을 선택해서 배운다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학업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과목 간에 연계되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과제 탐구를 우리가 시도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가야지만 실질적인 이게 과목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방금 저 공대 친구의 물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물리는 조금 어려워요. 보통 친구들 보기 어려운데, 그러면은 저 정유희 소장님, 자, 의대 갈 친구가 무리하게 물리라는 과목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성적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들을 필요는 없는데, 네. 내가 물리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물리 2까지도 이수하고 좋은 그런 활동 사례를 만든다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물리 2까지 이수했던 학생의 사례가 있을까요? 물리 2까지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이 공립학교에서도 과학 중점 학교가 있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때 물리 2뿐만 아니라 4과목의 과학을 다 이수하고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뭐 융합과학이라든지 고급화학이라든지 고급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도 듣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 중점 학교일 때에는 2학년 1학기부터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거듭 매 학기마다 3과목에서 5과목씩 과목을 이수를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과목을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단순하게 물리를 이수했다,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물리에서 이제 생각보다 수준이 좀 높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갖다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면 좋을 건데, 최근의 추세가 좀 특이하게 진로와 관련된 보고서를 써라, 진로에 관련된 뭔 활동을 써라라고 해서 너무 진로에 맞춰서 이 물리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 게 조금 억지스러운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진로에 관련돼서 생활기록부에 이게 진로에 관련된 내용들만 세특해서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대학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기훈 소장님.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질문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딱 포인트를 너무 잘 잡고 네, 있거든요. 일단 앞선 두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거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물리라는 과목이 성적이 잘 나오고 잘 나오지 않고, 물론 뭐 그걸 전제하에서 이 앞선 두 분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물리라는 과목이 의대를 가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성적이 좀 잘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성적에 너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물리 2 과목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등급에서 9등급으로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도 평가로 되어지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 그 교과 수업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를 했는지라고 하는 내용을 교과 세특에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인지 그 어떻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내가 성장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끔 기록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어려운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었을 때 나름대로 그 이 성취를 성취를 이렇게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표현이 되어져서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학에서 의미 있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내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런 과목을 피하지 말고 도전을 해서 나는 이런 것도 어렵지만 좀 해나갈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은 좀 추천하는 그런 편이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선택했는데 물리를 B를 맞았어요. A를 맞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리 1이라는 과목은 당연히 이제 그 우리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평가를 받는 그런 과목으로 이 내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 1을 넘어서 그 물리 2 과목을 듣고 또 그 이상의 과목이 관련되어진 물리 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성취도 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2등급, 뭐 3등급 요런 그 의미로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하지 않고 좀 다르게 평가되어질 수 있는 교과 세특의 내용에 의해서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린 것이지. 네, 네. 일단 결론은 다 A는 맞아야 된다. 네, B는 안 되겠죠. 물론 뭐 예. 자, 결론은 나왔습니다. 자, B는 안 됩니다. 자, 최대한 A를 맞도록. 자, 근데 A를 맞는 게 물리 2예요. A를 맞는 게 조금 이제 상위권 친구잖아요. 자, 그러면 많이 어려울까요? 심희경 소장님? 그 친구들이? 상위권이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자, 많이 어렵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이런 과목들이 보면은 이제 뭐 물리2에 대해서 지필 시험들도 조금 많지만은 최근에는 수행 평가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자기가 활동했던 내역들을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A는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도전 정신을 한 번 정도 발휘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 A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네. 우리 세특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를 하면서 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학에서 배웠던 그걸 끌고 와서 물리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과학과 수학은 과목의 위계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 1을 안 하고 물리 2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죠? 화 1을 안 하고 화 2를 할 수 없듯이 그러면 이 친구가 물리 2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과학적 역량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대는 단순히 치료하는 의사를 뽑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하는 의사 그다음에 이런 문제 해결력 있는 의사를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이런 도전들이 이 친구의 탐구 의지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까지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선택 과목에 있어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의대라고 한다라면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고 이 최상위권에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본인에 대한 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성적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에 망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수행평가라든가 기말고사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라면 그리고 그 도전을 이겨낸 학생이 사실은 최상위권으로 가기 때문에 뭐 사실은 딜레마 문제 같아요. 선택했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럼 성적이 떨어졌더니 저 이거 포기할래요. 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사실은 의대권의 진학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하실 때 과학 중점 학교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주셨는데 의대를 갈 친구들이 고등학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영재고나 가고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뭐 꿈이 있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은
줄어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일반고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학 중점 학교를 가면은 과학을 너무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도리어 내신을 따기 힘들어서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조금 많았어요. 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유일 소장님?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사례들이 많이 문의도 하고요. 최근에 고등학교 선택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학적인 재능이 좀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은 잘한다. 그런데 의대는 꼭 가고 싶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럼 일반고를 가십시다. 과학중점학교가 아닌.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요. 이 친구가 수학과학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과학중점학교를 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이 사전에 이런 선행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수학과학적인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라면 과학중점학교가 됐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일부 학생 같은 경우는 일부러 과거를 가서 의대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납부금을 다시 1,000만 원 정도 환불한다 하더라도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은 학생이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능력을 보시고 맞는 학교를 추천해 주시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부터 아이의 진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인재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야지 걔가 유리할지 라는 것도 전화까지도 가셔가지고 그걸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게. 최규현 소장님, 자사고 친구들이 저희들 많잖아요. 관리하는 친구들 보면. 자, 그런 자사고 친구들은 의대를 가는데 조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자사고 학생들은 그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 내신 관리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지만 대학에서는 그 내신의 불리함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아이들 평가를 또 하고 있다라는 게 아까는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자사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당연히 자사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그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분명히 이제 있는 게 맞고 학업 역량이 당연히 중요한 건 맞는데 학교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그게 꼭 전공 적합성에 해당되는 활동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양한 어떤 경시 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학업 역량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일반 인문계 학교보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사고 학생들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내신의 불리함이 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대학에서는 그것을 좀 적당히 이제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이 학교마다 이 평가를 또 하고 있고 반면에 학생들은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학생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자사고 학생들도 충분히 의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래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자사고에서 일반고와는 달리 했던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하나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요? 네. 또 접니까? 자, 조재현 소장님, 자, 간단하게 소개시킬 수 있을까요? 그 최근에 부분은 봤던? 네. 사실은 다른 소장님들이 더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저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가장 고민을 하는 문제가 뭐 내신을 잘 따는 학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라면 분명 교과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자사고 학생들이 약간의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이제 우리가 의대 진학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조금 더 길게 볼 필요 사실은 4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극복하는 연습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굳이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정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 가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최저를 맞추기도 어렵고, 만약에 이 학생이 그래서 수시에서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 즉 재수를 한다고 해서 이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반면에 조금 내신을 따기 어렵더라도 수준이 있는 학교에 들어간다라면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단련되고, 그 다음에 학생의 기본적인 수준이 좀 높아져 있다 보니까 재수를 했을 때 수능에서의 점수 상승,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의 선택권이라고 봅니다. 네.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이 어려움이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면 남 탓을 부모님 탓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 우리가 주어질 건 정확한 정보, 이 정보를 통해서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사고의 선택도 학생의 몫이라는 거. 하지만 거기에 갔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라는 거. 근데 지금 심희경 소장님, 저희들 봤을 때 학생부가 블라인드 처리가 다 되어져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네, 그 자사고 어떻게 구별해요? 이게 저희가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아, 이수하는 과목 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달라요? 특목고를 네. 과학고로 예를 들면 통합과학이 공통으로 1학년 때 다 들어가지만 물화생지 2가 1학년 1학기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요. 2학년 1학기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3학년 때 어떤 걸 배우냐면 일반 물리, 일반 화학, 그다음 미적분을 캘큘러스를 배우죠. 그러니까 AP 과목을 미리 배우는 학교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고나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국제 경제 이해 아니면 미적분, 고급화학 이런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교육 과정만 봐도 대충 이 학생은 특목고 학생이다. 이 학생은 일반고 학생이다. 이런 기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가 됐다 했을 때 모 과학고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실적이 더 좋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라인드 처리가 꼭 모두에게 공평하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다 똑같이 평가하진 않거든요, 대학에서. 특목고 부분은 특목고 학생들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일반고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 학교의 그 기준, 평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학생이 얼만큼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노력했느냐, 이것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드러나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의 멘탈인 것 같아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멘탈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고요. 그 환경 속에서 일반고가 됐든 뭐 특목고가 됐든 자사고가 됐든, 근데 여기서도 자사고는 사실 전국 단위 자사고를 말하는 거고, 지역 단위 자사고나 그냥 일반 자사고하고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고 내 아이의 멘탈이 이곳에 갔을 때 버틸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입시의 첫 시작인 것 같아요. 자, 그죠. 자,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달라질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선택은 무조건 학생이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윤 소장님, 우리가 브랜드 처리를 했을 때 이 학생이 자사고 친구인지 아닌지를 교육 과정 외에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표준 편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이제 과목 원점수, 그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되는데, 이때 보면 용인외고를 예를 든다면 평균 점수가 92, 3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 자신의 원점수가 96점이라 하더라도 내신 3, 4등급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워낙 이렇게 이 평균 점수도 높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 자체도 뭐 3점, 2점, 뭐 5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이 적은 표준 편차 안에서 등급을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1, 2점에 의해서 등급이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여기가 전국 자사고 중에서도 수준이 매우 높은 학교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공통과학을 1학년 1학기 때 6단위를 줘버려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공통과학을 끝내버리고 그다음에 1학년 2학기 때부터 하원, 물원 이걸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학년 1학기 때는 하투, 물투가 들어가는 거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고급화, 고급 물리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육과정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일반고인데 2학년 2학기 때 이미 다 끝나고 고급화 고급 물리학까지 해? 아, 전국 자사고구나 라는 것을 그냥 교육과정으로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겁니다. 자, 저희들 평균 점수라든지 표준 편차, 자 그리고 교육 과정에 의해서 자사고를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내신의 불이익 때문에 자사고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사고나 가고 외고나 이런 데를 갈 때는 자기 멘탈의 관리들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가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네. 드리자면 그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블라인드 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IB 교육과정을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활동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그 평가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의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서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IB 교육과정을 신청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IB 교과목이 바로 적힙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IB 히스토리, 오. IB 물리 이렇게 하고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물리하고 역사만 국어 코리안만 한국어라고 나머지는 영어로 수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량에 대해서 대학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학생의 성장이 드러나기에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 교과목을 그렇게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해주고 IB 교과 수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혹여라도 이 방송을 듣는 그 IB 교육과정을 신청한 그 저학년의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블라인드 평가가 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나 IB 과목 지금 수강해서 듣고 있는데 앞으로 수강해서 들을 계획인데 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각 대학에 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에 대한 그 이 교육과정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듣는 이 청취하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이 정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IB를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게 포인트죠. 네, 알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어디에서도 IB 교육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는지 알고 계셨죠? 자, 그러면 지금 저희들 4회차 의대를 위한 진로 과목,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노하우 일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